지난해 7월 미호천교 임시제방, 작업자 6명이 흙을 퍼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불과 50분 뒤 이 임시제방은 무너졌고 범람한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쳤습니다. 갑자기 들어찬 물에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참사 발생 321일 만에 임시제방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현장 소장에게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소장이 근거도 없이 기존 제방을 절개하고 임시 제방을 쌓는 것도 모자라 참사를 막을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최소 징역 15년은 줘야 하는데 법 기준에 따라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감리단장 역시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서 임시제방 문제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제방 유실을 막으려고 했던 점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전후로 대응은 적절했는지 구호 조치는 제대로 했는지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은 청주시 당직실에 전달했지만 청주시는 해당 사실을 충북도청에 전달하지도 않고 결국 아무런 대응 조치도 없었습니다. 경찰 14명과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열릴 예정인데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7시 1분 미호천교 임시제방. 작업자 6명이 흙을 퍼 제방에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분 뒤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쳤습니다. 갑자기 들어찬 물에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중장비가 투입됐다면 제방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방 붕괴 후 지하차도가 침수되기까지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청주시가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참사가 벌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실은 청주시 당직실에 전달했지만 청주시는 해당 사실을 충북도청에 전달하지도 않고 결국 아무런 대응 조치도 없었습니다. 부실한 하천 관리도 문제 삼았습니다.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충청북도는 침수 위험도 기준을 만들었는데 저지대 기준을 생략한 채 하천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궁평이 지하차도에 가장 안전한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청주시 역시 해당 지하차도를 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컨트롤 타워도 없었습니다. 참사 당시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각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었지만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지난해 이 지하차도에서 벌어졌던 참사가 불가항력의 재난이 아니었고 막을 수 있던 기회를 여러 차례 무산한 모든 관련 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조사위는 참사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도로 관리에 관련돼서는 충북도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마지막으로 이 재난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련돼 가지고는 청주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른 책임. 오송 참사와 관련해 청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시제방을 부실 관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년을, 현장 소장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지난달 15일 오전 8시 31분 청주에서 세종 방면으로 향하던 화물차 한 대가 궁평 2 지하차도로 진입합니다. 바닥만 살짝 젖어있던 도로. 하지만 잠시 뒤 지하차도로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화물차는 점점 거세지는 물살에 갇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터널 출구가 보이는데 강물은 더욱 거세져 폭포수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2분 뒤 화물차도 물살에 떠밀리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차로에서 747번 버스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뒤이어 들어온 대형 화물차가 버스를 밀어보지만 바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긴 버스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강물이 차 위로 들이닥치고 승용차가 밀려 뒤에 있던 차량을 덮쳐버리는 재난 상황.
지하차도 안팎은 순식간에 아비규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터널에 갇힌 시민들은 차량 썬루프와 운전석 창문을 열고 겨우 빠져나와 중앙분리대와 연석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 지하차도에는 강물이 얼음 키만큼 차올랐고 사람도 차량도 모두 물에 둥둥 떴습니다. 차량 지붕 위로 피신한 시민이 전화기를 붙잡고 다급히 구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구조하러 오겠다는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범람을 해갖고요. 버스하고 사람들이 다 갇혀있어요, 여기. 잠시만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11명이 공개한 영상은 17분 분량.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 속에 스스로 탈출해야 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생존자들은 당장 지우고 싶은 영상을 공개하는 건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흐지부지 잊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 서로 상대 기관이 더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참담한 마음을 거둘 길이 없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